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로 먹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퇴근 시간이랄 것도 없이 늘 가게에 붙어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로서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학원 마치고 쪼르르 엄마 가게로 달려와 엄마 도와주겠다고 성화인 중학생 두 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런 자영업자로서의 시름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장사하면서 저 어린 것들 이만큼 키울 때는 또 그렇게 버겁게 느껴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철 좀 들었다고 엄마의 노고도 알아주고 엄마를 돕겠다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제 인생에 저 아이들보다 더 귀한 보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엄마 돕는다고 하는 행동들이 일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참 우습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법 소녀티가 나고 있는데 제 두 딸아이를 보고 있자면 저 역시 요즘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고는 해요. 우리 엄마도 나 키우면서 내 새끼들 보듯 하는 그런 감정 느끼셨을까 싶기도 하고 영원히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부모님이실 줄 아셨는데 이제는 딸이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신 친정엄마 떠올리면 이 나이에 불쑥불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비집고 나올 것 같아 주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마 떠나신 지 이제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끔씩 이러는 걸 보면 엄마라는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 엄마라서가 아니라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따스하고 상냥한 분이시라서 주변 사람에게 나쁜 말 하시는 것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주위에 사랑을 베풀고 다소 손해를 보시더라도 주위를 늘 살뜰히 챙기는 분이셨어요. 남들에게도 그러셨는데 자식인 저에게는 오죽하셨겠습니까? 제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유일한 자식이거든요. 제 위로 두 오빠를 가지셨는데 모두 배에 품고 계실 때 잃고 유일하게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엄마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제게 다른 형제는 없어요. 먼저 아이 둘 잃고 어렵게 저를 낳으신 만큼 저희 엄마 연세 생각하면 첫 아이 낳은 나이치고는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친정 어머니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었으니 저는 두 분 부모님께 정말 분에 넘칠 정도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만 하더라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사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그런 결핍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게 해주시는 것만큼은 항상 가장 좋은 것, 당신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만 아끼지 않고 해주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자식 키워본 사람이지만 부모 마음이 아무리 내 새끼 최고로 좋은 것들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꼭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 드시고 입는 것 아껴서라도 제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시려 두 분이 얼마나 노력하셨을지를 생각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사랑에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릴 적 제 사진을 보면 세 식구 사는 좁은 단칸방임에도 저 입고 꾸미고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사진기 드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하셨을 텐데 제 어릴 적 앨범이 수십 권 될 정도로 사진을 펑펑 찍어주신 것만 하더라도 두 분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죠. 후에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펴서 형편이 많이 나아지게 되었지만 제게는 세 식구 어렵게 살던 그 단칸방 시절의 사진이 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친정아버지 먼저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남게 되었을 때는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엄마하고 둘이서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얘는 지금이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해도 나중에 너도 너 닮은 새끼 낳아봐라. 네 새끼 너무 예뻐서 엄마 생각도 안 날걸? 난 엄마가 제일 좋다니까. 엄마 하시는 말씀에 버럭 소리 지르며 발끈한 저였지만 결과적으로 엄마 말씀처럼 제 새끼 낳아보니 정말이지 이보다 더 예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생각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배 아파 딸아이들 낳고 보니 더욱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웬일인지 딸아이들 얼굴만 보면 유난히 더 친정엄마 생각이 나곤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닮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 얼굴도 많이 있거든요. 저 아이들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던 저희 친정엄마 얼굴 떠올리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외탕만한 아이들이었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아니라 시어머니 얼굴 닮았다 한들 제가 그 아이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심 저희 친정엄마 닮았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 엄마는 하나뿐인 딸 자식이 당신 품을 떠나게 되었으니 아쉬워하시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딸내미한테 다 퍼주면 엄마는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엄마가 너 아니면 쓸 데가 또 어디 있다고. 저 결혼할 때도 하나 있는 딸내미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던 친정엄마셨어요.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몸살이면서 아들 장가 보내는데도 돈 안 쓰려고 며느리 눈치 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남편하고 결혼할 때 시댁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먼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시기는 했지만 아버지 생전에 사업하시면서 일군 가산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시부모님, 양친 두 분 다 생존에 계시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공사 일을 하시다 다치셔서 벌써 10년 가까이 집에서 쉬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부업 삼아서 하던 일과 남편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사정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집안이었으니 결혼한다고 해서 시댁에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잘 알고 시작을 했고 저도 그런 기대 딱히 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가정 일구는 건 저희 두 사람이니 저희 둘이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걸리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댁에서는 저렇게까지 며느리 맞이하는데 인색하게 구는데 저희 엄마만 자꾸 저 시집간다고 저렇게 쓰시는 게 많으니 그게 좀 불만이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질 것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새끼한테 해주는 거고 결국 다 우리 딸, 우리 사위가 쓸 건데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딸내미 시집 가는데 저희 친정 쪽에서만 부담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죄송스러웠어요. 사실 신혼집도 남편과 둘이 준비해 자그마한 전셋집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아 자가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잘난 것 없는 딸 자식 시집 간다고 친정엄마한테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그런 기색 보일 때마다 오히려 섭섭해지는 엄마 보면서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해주고 싶은 것 많은 엄마 마음 헤아리는 것도 효도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해주신 것도 당연히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 가는데 돈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신 것이
결국은 저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저였기에 결혼하면서 물질적으로 해주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받은 사랑이 더 감사했습니다. 시댁에 기대한 바는 처음부터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 하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떻게든 저한테 돈 안 쓰시려고 하시는 걸 보니 영 정이 가질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거 보고 은근히 떡고물 바라기 시작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한 시댁 쪽에 처음부터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집안이라서 못 해주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와중에도 마음이 남아 주시려고 하는 것과 그저 자기들 도움이라도 뜯길까 싶어 사람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모든 면이 항상 비교가 되던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였습니다. 딸한테 이렇게 살뜰하게 해주시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사위라고 따뜻하게 마음 베풀어주지 않으셨겠어요? 애초에 저희 함께 살 집 도와주신 것도 그렇고 저희 신혼집 살림살이 채워주실 때 제 생각만 하신 거 아니고 남편 좋아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세심하게 채워주셨던 친정엄마셨습니다. 당신은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어느 장모님이 사이 예쁘다고 이렇게 철마다 제철 음식에 보약에 선물까지 챙겨주시겠어? 그럼 알지. 내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지? 남편 역시 자기 본가에서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던 대우 장모님한테 받으면서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했습니다. 한번 제 사람으로 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친정엄마셨어요. 하물며 딸이 선택한 남자인데 두 번 볼 것도 없이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친정엄마셨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곤 혜연이제 하나밖에 없어 그런가 정서방 들어오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장모님, 저한테 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신혼집 도와주실 때도 허리를 90도로 접으며 황송해하는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그럴 만한 일이기는 했잖아요. 저희 엄마 덕에 부부 출발선 자체가 달라졌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야 당연했고요. 설마 하니 저 사람이 저만큼 받아놓고 입 싹 씻을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 않구나. 저번 주에는 사돈댁한테 갔다고 하던데 나는 꼭 오라고 성화를 해야 겨우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니. 아, 엄마 왜 그래? 저번 주 장모님 뵈러 가고 이번 주는 엄마 뵈러 오고 우리도 공평하게 잘하고 있는데. 결혼 이후로 꼭 저렇게 저희 부부, 저희 친정 엄마한테 하는 것과 당신한테 하는 것 일일이 비교해가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렇게 트집을 잡을 정도로 시어머니 말처럼 시댁일에 딱히 소홀하게 한 건 없습니다. 명절에도 꼭 시댁 먼저 갔고요. 솔직히 시댁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명절 때 북적거리기나 하지 저희 친정집에 남아있는 건 저희 친정엄마 한 사람뿐인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저희 식구 아니더라도 북적거리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을 제가 저희 친정 먼저 찾아가는 꼴을 못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항상 시댁 먼저 가고 챙겼는데 한번 우리 친정엄마 먼저 보러 가는 것까지 저렇게 싫은 티를 내는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시집가면 원래 그런 거지 뭐. 손님 치를 일도 적고 편해서 오히려 나는 더 좋아. 엄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불어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아버지 먼저 떠나신 이후로 적적한 집에서 외로움 느끼신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못난 딸 자식이 엄마 걱정할까봐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겠죠? 그걸 생각하니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인품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제 입장에서 결혼하면서부터 또 저희 아이들 태어난 이후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 없는 시어머니보다 항상 끝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친정엄마한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신께서도 며느리 트집 잡을 줄이나 알지. 당신 아들만 귀히 여기시면서 왜 며느리한테는 당연히 사돈보다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더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속으로 삼키고 며느리로서의 도리 소홀히 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일일이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거랑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비교하면서 트집을 잡으니 솔직히 시어머니 하시는 행동이 골치가 아팠습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을 때야 그런 시어머니 어려워서 눈치를 봤다 하더라도 몇 번 겪어보니 사람 타고난 성품 자체가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그분 타고나신 성품 눈치까지 봐가며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할 도리 다 했으면 그만이지 며느리 아껴주실지도 모르는 분한테 굽실거리면서까지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물질적인 부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야 결혼하면서부터 워낙 친정엄마한테 받은 게 많았고 결혼 이후로도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것 철마다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는데 자기 본가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서는 전복이니 뭐니 하는 귀한 식재료들 별로 먹어본 경험이 적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했더니 그걸 저희 엄마가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제철 해산물들 꼭 챙겨서 보내주시는 친정엄마셨어요. 남편이야 속이 없어 자기 좋아하는 싱싱한 제철 해산물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싱글벙글했지만 그런 거 받아놓고 모른 척하면 그게 사람 도리입니까? 그래서 엄마 좋아하시는 한과 맞춰서 선물해드리고 그럴 때 또 저희 엄마만 챙긴 거 알면 입이 대빨 나올 시어머니인 거 아니까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한과 맞춰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저희 친정엄마 챙길 때 똑같이 받아 먹어 놓고도 저 욕심을 부리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시댁 형편보다 저희 친정 형편이 훨씬 나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집안 좀 넉넉하면 돈 쓰는 거 우스운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데 당신 집안 형편 부족한 것을 마치 당연히 저나 저희 친정 원조 받아도 괜찮은 조건 정도로 여기는 시어머니였으니 제가 정이 가는 것도 더 이상한 일이었겠죠? 물론 그 이후로도 딱히 저희 친정엄마와 차별하지 않고 시댁도 똑같이 챙기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시어머니한테 아쉬워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뭘 해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베풀 줄 모르는 사람한테 어차피 덕볼 것도 없는데 마음으로는 내심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 더 신경 썼죠. 저희 딸아이들 태어나고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저희 딸들 아껴주셨던 친정엄마와는 달리 딸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시어머니 가까이 두고 싶지도 않았고요. 올 때마다 아이들 간식에 선물에 양손 무겁게 오셔서 아이들 예뻐해 주시는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애들 태어났을 때 갓난쟁이들 손싸개 한번 사준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으니 뭐 그런 분한테 마음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아이들 태어나고부터 부쩍 시댁보다 친정엄마한테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 애들 딸이라고 고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도 않은 시어머니한테 애들 데려가기도 싫었고요. 손녀 반가워하지도 않는 분한테 굳이 찾아가서 우리 애들 눈총받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아시는 저희 엄마한테 애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는 게 낫죠. 가뜩이나 부쩍 외로움을 타시는 게 눈에 보여 항상 마음이 쓰이던 차였습니다. 쑥스러워 살가운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하는 딸 자식보다 나은 애교 많은 손녀들 재롱을 볼 때마다 낯빛이 환해지시는 친정엄마 보면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장모님 최고 해가며 아양을 떨던 남편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야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귀한 대접 받으니 고맙게 생각했어도 늘 그렇듯 한결같이 잘해주시는 저희 친정엄마 챙김받는데 어느덧 익숙해진 남편이었습니다. 저런 걸 보면 저 사람 자기 모친을 닮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그렇다 싶어 제가 몇 번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 정도 대접받았으면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의 표시는 하는 게 예의라 애둘러 말했음에도 크게 변하는 것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성격에 나보다 더 챙기면 챙겼지 장모님한테 소홀하게 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장모님도 딸인 당신이 가는 게 편하지 사위가 자꾸 들럭거리는 거 귀찮지 않으시겠어? 저 사람도 결혼해서 몇 년이 흐르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되어서 그런지 주말에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 보느라 시간 죽이기 바쁘지. 그렇게 자기 신경 써주시는 장모님 찾아뵙는 일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니라도 저도 가고 저희 아이들도 가니 자기까지 그럴 것 있냐는 식이었어요. 처음에 저희 엄마가 비싼 해삼을 보내주실 때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렇게 귀한 걸 자기가 먹어도 되냐는 둥 장모님께 이 은혜는 어떻게 다 갚냐는 둥 호들갑을 떨어대더니 자기도 그런 것 이제 몇 번 먹어보니 입맛만 높아져서는 대수롭게 굴지 않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그런 대접받고 살았다고요. 그러는 중간 시댁에서 돈 필요한 일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가 꼭 다른 시댁 식구들한테 언질 안 하고 제 앞에서만 아쉬운 소리 해대니 그것도 솔직히 듣기가 싫었어요. 저도 장사한다고 돈 버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에 비해 벌이가 대단하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보다는 저희 친정엄마를 믿을 구석 삼아 아쉬운 소리 해대는 시어머니였죠. 사부인 들고 나오신 가방을 보니 그거 참 좋아 보이던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싸구려 들고 다니면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이고 사람 우스워 보일 수가 없던데. 아유, 내 팔자야. 내 평생에 어디 그런 거 들어볼 날이나 있겠어? 그게 대놓고 가방 사놓으라는 말이나 뭐가 다름없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눈독 들이고 있는 저희 엄마 가방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30주년 결혼기념 선물로 엄마께 사드린 거였습니다. 평소에 살가운 고부지간이었어도 선뜻 사드리겠다는 말 안 나오는 고가의 가방을 한 번을 마음먹고 제대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턱턱 사줄 만큼 제가 돈이 썩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왜요? 시동생 아들들만 예뻐하면서 어린 손녀들 보기 나쁘끄러운 행실이나 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든 푸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또 집에 돌아와 볼멘 소리를 하는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보시기에 당신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장모님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자기랑 비교가 되지 않겠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그런 소리 하면서 민망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남 얘기 듣듯이 그러면 서운하시지. 참나, 꼭 이럴 때만 효자 행세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모친 비싼 가방 하나 못 들은 게 안타까우면 자기가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어서 하나 사드리던가요. 자식 새끼인 아들놈도 안 해주는 걸 제가 무리해서 해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한때 젊은 시절에는 뭔가 하나 해주면 해주는 대로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뻔뻔하고 낯짝두꺼운 아저씨가 되어버렸는지 그저 한탄이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게 여겨주는 것도 성품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도 더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만에 저렇게 바래버릴 사람일 줄 알았더라면 제가 과연 그 사람을 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선택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엄마 찾아가는 건 친정엄마를 위함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시댁에야 가봤자 시어머니 염치도 없이 하는 소리에 감정만 상하고 집에 있어봤자 남편이라고 딱히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결국 진심으로 마음 깊이 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엄마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은 귀신같이 아는 법이라서 딱히 애정 주지 않는 친할머니보다야 자기들 예뻐 죽는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좋아했고요. 혜연아, 나 안경을 어디다 두었지? 엄마, 지금 엄마 머리 위에 얹혀있는 건 뭐야? 원래도 조금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있으셨던 친정엄마께서 가끔 물건을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곳에서 발견하실 때마다 딸 아이들까지 3대의 여자들이 서로 까르륵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걸 그렇게 웃음거리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을까요? 평소에 저희 엄마가 철두철미하고 칼 같은 분이셨다면 조금의 이상에도 금세 낌새를 찰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걸로 엄마를 놀리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래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친정엄마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엄마의 치매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의 치매를 발견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된 이후였습니다. 엄마! 혜연아! 가게에서 일하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기겁을 해서 뛰어갔더니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한쪽은 맨발이어서 먼지가 거먹게 묻어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어요.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 우뚝 서서 사는 곳도 당신의 이름마저도 당신에게 사랑에 맞지 않는 딸 자식과 손녀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었다는 걸 깨달으셨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얼마나 커다란 공포감을 느끼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날로 곧장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혜연아. 엄마 괜찮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신 엄마를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맞잡은 두 손을 덜덜 떨고 있으니 도리어 엄마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엄마가 경찰분들께 발견되지 못하고 그대로 길을 잃어 더 먼 곳까지 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영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엄마를 모시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같으면 24시간 엄마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당장에 장사 접고 저희 엄마한테만 전념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문제에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치매 걸린 장모님 집에 모신다고 하면 남편이 무슨 표정을 지을지 눈앞이 사원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다 변명이겠죠. 아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희 친정엄마는 열일 다 제치고 저만 생각하셨을 테죠. 문득 결혼 전에 엄마가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새끼 낳고 나면 내 새끼가 너무 예뻐서 엄마는 생각도 나지 않을 거라고. 그때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며 화까지 내며 씩씩거렸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엄마에게서 딸인 나의 기억이 지워질지도 모르는데 내 자식 돌볼 생각이 먼저 들다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정말로 엄마가 나를 잊게 되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는 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머리로 굴리고 또 굴려보았지만 결국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말이죠. 아버지라도 생전에 계셨다면 집으로 출장 간병 서비스라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친정집을 지키고 계시는 건 친정엄마 한 분뿐이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24시간 엄마를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엄마를 친정집에 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엄마와 아버지의 추억이 속속들이 깃든 소중한 집이라 해도 말입니다. 요즘에야 예전과는 달라서 요양병원도 잘 되어 있는 곳은 편의시설도 좋고 지내기가 좋다고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버리기라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며 버럭 화를 내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픈 엄마를 모실 수 없는 죄책감에 더 그런 비약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저희 엄마 치매 진단 받으셨다는 말에 남편도 흠칫했습니다. 어쩌나. 치매 심해질수록 사람이 거의 24시간 전담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형편에 그럴 상황도 못 되고.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제 눈치를 보며 말하는 것이 그 부담을 함께 해줄 생각이 조금 더 없다는 걸 단박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욱했어요. 그동안 우리 친정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자기가 덤터기라도 쓸까 싶어 발부터 빼려는 모습을 보니 저런 놈도 사위라고 아들 이상으로 마음을 쓰셨던 엄마 모습이 떠올라 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엄마께 요양원에 대해 운을 떼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혜원아, 엄마 요양병원에 들어갈란다. 요새는 그런데 밥도 잘 나오고 의료교육 받은 사람들이 24시간 케어해준다니 내 입장에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엄마라고 아버지와 저와의 정든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 집 떠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이 많은 딸 자식 근심을 당신께서 덜어주시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엄마, 죄송해요. 엄마 내가 모셔야 하는 건데. 얘가 무슨 소릴. 아직 다 키우려면 앞날이 구말릴 새끼가 둘이나 있는데 엄마 치매 봉양하겠다고 네 새끼들 내팽개칠 거야? 그런 소리는 꺼내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그 상황이 너무 서글펐어요. 왜 사람은 나이를 드는지,
왜 치매라는 서글픈 병은 완치도 되지 않는 건지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엄마 지내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좋은 요양병원 알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 것도 시설이 좋은 곳은 경쟁률이 치열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더라고요. 딸 자식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적어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을 곳 간신히 구해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드디어 엄마 요양병원 입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우리 수영이 주영이 데리고 자주 올게. 주말마다 올게. 아니야, 바쁠 땐 네 일 봐야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아니야, 올 거야. 엄마 요양병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발이 안 떨어지던지 그날 병원 나서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요양병원 그거 한 달에 입원비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이래서 사람이 아파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식사부터 잠자는 것까지 죄다 챙겨주는데 그게 무슨 호사라니. 엄마 요양병원 모셔놓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떼느라 너무 울어 눈이 벌겋게 퉁퉁 부어있는 며느리 꼴은 보이지도 않는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나 찍찍 내뱉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서 제 눈치 슬쩍 보면서도 그런 제 모친 막말 막을 생각조차 없는 남편도 제 편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애초에 기대한 적도 없지만 없는 기대마저도 무참히 깨버리는 심호 행태에 진절머리가 쳐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 좋은 요양병원 들어간 게 부러우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 치매 걸려서 들어가시든가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 거면서 남도 아니고 사돈 아픈 일에 저런 하지 않아도 될 소리 얻는 시어머니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시고 이제 친정집에는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집을 처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자 제 처녀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연식은 좀 되었지만 나름대로 평수도 넓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누가 들어와서라도 무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그 집 들어가 텅 빈 엄마 침대에 누워있다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매주 아이들 데리고 요양병원 찾아가 엄마 면회를 하기는 했지만 차마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 친정집이 제가 남몰래 눈물을 쏟는 장소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 가족들에게 의미가 큰 친정집이었으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감히 그 친정집을 눈독 들이는 걸 알았을 때 제가 느꼈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집 이거 고칠 데가 너무 많아서 다 뜯어 고쳤다가는 집을 옮기는 게 나을 판인데 마침 비어서 남아도는 집이 있는데 뭐 한다고 그런 낭비를 해? 그러니까 말이야.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수명이 연장되는 거지. 오래 비워놓으면 폐가 되기 십상이래. 돈 한 푼 드릴 생각 안 하고 내 엄마 친정집 꿀꺽 삼킬 심산이면서 주둥이만 놀리는 시어미야 남편 놈 보면서 낯짝에 침이라도 뱉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들어가서 살아준다고 하면 너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집에 사람 옮기 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렇다고 내가 집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한번 요양원 들어가면 사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못 나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감히 우리 엄마 죽음을 입에 담는 남편 놈 뺨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 인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저희 엄마 치매로 요양원 들어가자마자 친정집 삼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집 소유권에 자기들한테 무슨 몫이 있다고요? 분노에 저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밟아 죽이고만 싶은 거머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벌써 그 집을 차지하기라도 한 양
집을 이리 고치니 저리 고치니 나불대고 있는 꼴을 보니 아, 저것들 더는 품고 갈 인간들이 아니라는 결심이 섰어요. 그동안 서서히 남편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 그 사람이 남으로 느껴진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 결심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게 정식으로 친정집 내어줄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남편이라는 놈이나 시어미라는 낯짝 두꺼운 여자나 당연히 자기들이 그 집 차지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짓거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예 새 집이 아니라 사람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거라 그건 신경이 좀 쓰이네. 원래 있던 짐도 쓸만한 거 있나 좀 빼둬야 할 거고. 네 엄마 대신 앞으로는 내가 쓰게 될 집이니 네가 미리 가서 정리도 좀 해놓고 그래. 네. 그런데 어머니 성품에 그 집 가서 사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뼈가 있는 말이었지만 남의 재산 염치 없이 꿀꺽 삼킬 생각에 눈치도 못 채는 멍청한 여자였습니다. 뭐 아쉬운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쩌겠니. 사람이 형편 맞춰 해둬야지. 그렇다고 값나가는 가구까지 빼지는 말고 사람이 아껴야 잘 살지. 안 그러니? 남의 집에 얹혀 살 생각하는 주제에 개념 있는 척하며 건방 떨고 있는 꼴이 가소롭기가 이루 말할 데 없었으나 건방 떠는 시어미 꼴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지금 하하호호 좋다고 웃어보렴. 너희들이 지금 기쁨이 커야 그날 절망도 크지 않겠니? 속으로는 날카롭게 칼날을 벼르는 저였습니다. 드디어 시모의 친정집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정리는 마쳐두었으니 당신 집만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통보하고 그날 친정집 앞에서 시모와 남편놈 등장하길 기다렸습니다. 얘는 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니? 안에 들어가서 청소라도 좀 해놓지. 엄마, 빨리 들어가자. 모자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 이게 왜 이래? 왜 문이 안 열려? 예, 얼른 문 열어. 글쎄요. 제주껏 열어보시든가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식간에 집 앞이 시끄러워지자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뭐예요? 뭐야 당신? 여기가 내 집인데?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남의 집 앞에서?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친정집에서 나온 입주민이 항의하는 말에 도리어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시어미와 남편놈이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떻게 돼? 내가 내 엄마 집 당신 준다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의 말 귀뚱으로도 안 들어먹더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아쉬운 사람끼리 해결 봐. 아니야. 여기 내 집이라고. 내 집이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어딜 들어오려고. 눈 까디지 펴서 남의 집에 밀고 들어오려는 시어미. 정말 정신 나간 여자가 따로 없었어요. 남의 집에서 폐악 부리는 집주인이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 경찰까지 출동하며 소동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서로 가시죠.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 두고 내가 어딜 가? 여보,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경찰한테 끌려가면서도 상황 파악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게 그것들 구제해줄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대리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된 시어미와 남편놈이었어요. 며칠 고생 좀 했다고 꼴이 말이 아닌 모자가 철창에 매달린 꼴을 고소하게 구경하며 한껏 비웃어주고 왔습니다. 너 당장 가서 해명 못해? 시어미를 유치장에 가둬놓고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무사하지 못하면 죄짓고 유치장에나 들어앉은 주제에 뭘 어쩔 건데?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빼내줘. 왜 니들 공짜집 좋아하잖아. 니들 수준에 맞는 곳 딱 잘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살지 왜? 여보, 우리가 장모님 집 들어간다고 해서 화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당신 그렇게 서운한 줄도 모르고. 서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나 지금 너 버리는 거야. 감히 내 엄마 요양원 들어가길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엄마 집에 눈독 들이는 거지 새끼들. 내가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서 내다 버린 거라고. 여보, 너 내가 이혼소장 보낸 것도 모르지? 아, 유치장 갇혀있느라 몰랐겠구나. 감히 내 엄마 집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망발을 짓거린 그날부터 준비해왔던 이혼이었습니다. 일부러 저것들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준비 끝내고 소장까지 써두었죠. 처음부터 친정집은 다른 이에게 제값 치르고 넘긴 상태였습니다. 저희 친정과 오랜 지인으로 지내셨던 저와는 이모 조카처럼 지내던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 흔적이 남은 물건들 처분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미친 시어미와 공모에 저희 엄마 아픈 틈을 다 집 노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모가 더 괘씸해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걱정 마라 혜연아. 너 하자는 대로 그대로 이모가 되갚아주마. 그렇게 그것들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 엿먹이려고 그 방만한 행태를 눈 감아주고 그저 이날만을 기다려온 저였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드디어 하게 된 복수는 달았습니다. 거지 새끼들이 감히 어딜 빌붙으려 들어. 노력도 않는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욕심만 넘쳐서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 거랑 장모님 거에 눈독 들이지 않을게. 늦었어. 야 인간아, 네가 사람이면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네 배돼지에 들어간 게 얼마인데 처먹을 때는 좋다고 처먹어놓고 아픈 장모님한테 은혜는 갚진 못할 망정 재산 갈취할 생각을 해? 지 어미랑 똑같은 놈. 꺼내줘. 나 여기서 더는 못 있어. 나 좀 꺼내다오. 이 염치도 없는 여자야. 당신 성품에는 지금 그 자리가 딱 어울려. 거기서 고생 좀 하면서 반성도 좀 하고 그따위로밖에 못 산 당신 인생도 좀 되돌아보고 그래요. 말년에 제 팔자 스스로 꼰 줄이나 알아. 아가. 여보. 이제 와서 아무리 애달프게 불러봤자 뒤돌아볼 일 없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은커녕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들과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저나 새로운 입주민이 된 이모나 꽤나 애를 먹였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남편놈은 간신히 나오자마자 제가 건 거액의 이혼소송에 휘청해야 했고요. 이혼소송과 동시에 금품갈취 시도 등 법적으로 아주 성가시게 굴었고 또 이모 통해 주거침입 명목으로도 소송을 걸어놔서 진땀을 빼야 했을 겁니다. 이혼소송으로 제가 빼앗아 온 것에 송사가 적지 않게 걸려있으니 가뜩이나 없는 형편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좋아하면서 남의 것 눈독 들이던 것들이 생돈 나가게 생겼으니 아주 배가 아파 죽겠죠. 한쪽은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고 한쪽은 벼랑간 뺨 맞듯 맞이하게 된 이혼이었으니 결과야 뻔했습니다. 아이들 문제 깔끔히 해결하고 난 뒤 아이들 성까지 제 것으로 바꿨습니다. 전 남편과 제 성이 같아 결과적으로 한 점은 바뀌게 되긴 했지만 이로써 완벽하게 그것들과의 악연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요양원 입원이 확정되었을 때 진작 재산 문제를 정리해 두신 친정엄마셨어요. 내 정신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할 때 정리할 건 정리를 해둬야지. 그 낯짝 두꺼운 것들이 친정집 먹으려고 찝쩍거릴 때 일을 그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 덕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딸 앞길에 꽃길만 깔아주신 엄마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서서히 딸을, 손녀들을 잊으셨지만 이제는 낯선 이인 저희에게도 매주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회를 더 지내시고 엄마는 하늘로 돌아가셨지만요. 제 손을 꼭 잡고 따스한 미소로 눈을 감으신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참 슬프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해가 흐르고 저는 딸아이들과 시끌벅적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끼리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역시 엄마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신 덕이 아닐까 그리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